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흥미로운 기업 하나를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바로 펩트론인데요. 근데 이게 그냥 평범한 기업 분석이 아니에요. 과연 펩트론이 제2의 알테오젠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쥘 수 있을지 투자자의 시선으로 날카롭게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던져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펩트론, 정말 한국바이오의 살아있는 전설, 알테오젠이 걸었던 그 길을 똑같이 걸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의 답을 찾으려면요. 일단 성공한 선배가 어떻게 길을 닦았는지 그 성공의 청사진부터 봐야 합니다. 펩트론의 잠재력을 가늠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봐야 할 곳이 있습니다. 바로 왕이라고까지 불리는 알테오젠이죠. 도대체 알테오젠은 어떻게 플랫폼 기술 하나로 시가총액 20조 원이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평가를 받았을까요? 이 성공 공식을 이해하는 게 펩트론을 이해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알테오젠의 성공 공식을 뜯어보면요. 사실 놀라울 정도로 명확합니다. 한마디로 최고와 최고, 그리고 최고의 만남이었어요. 세계에서 제일 잘 팔리는 항암제 키트루다. 그리고 그걸 만드는 글로벌 거대 제약사 머크. 여기에 병원에서 몇 시간씩 맞아야 하는 정맥 주사를 집에서 5분 만에 맞는 피하 주사로 바꿔주는 하이브로자임이라는 독보적인 기술. 이 세 가지가 딱 맞아떨어지면서 40조 원짜리 시장을 그야말로 뒤흔들었고 결국 20조 원이 넘는 기업 가치를 만들어낸 거죠. 자, 이제 알테오젠이라는 완벽한 성공 사례를 봤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인공, 도전자 펩트론을 만나볼 시간이죠. 이 펩트론도 알테오젠처럼 이미 최고인 약을 더 좋게 만든다는 아주 비슷한 전략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사용하는 무기가 좀 다르고요. 목표로 하는 시장은 이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훨씬 더 큽니다. 펩트론이 가진 비장의 무기, 그게 바로 스마트 대포라는 기술입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약효가 한 달 이상 길게 유지되는 주사제를 만드는 기술이에요. 아니 약효가 오래가는 게 그리 대단하냐고요? 이게 그냥 오래가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 스마트 대포 기술을 정말 기가 막히게 설명하는 비유가 있어요. 혹시 땅콩 알사탕 아시죠? 딱 그거예요. 우리 몸에 들어간 사탕 껍질 같은 폴리머가 아주 천천히 녹으면서 그 안에 있던 약물, 즉 땅콩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꾸준하게 나오는 거죠. 핵심은 한 번에 와르르 쏟아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다른 기술들이랑은 그냥 급이 달라져요. 경쟁 기술들은 주사를 딱 맞자마자 약물이 확 뿜어져 나오는 쓱박 현상, 전문 용어로는 초기 과다 방출이라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이러면 막 속이 울렁거리고 구토가 나오는 심각한 부작용이 생겨요. 그런데 스마트 대포는요, 약물 농도를 정말 부드럽게 점진적으로 올려주니까 부작용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이 약물 방출 곡선이 얼마나 완벽하냐면요. 전문가들이 아름답다고 표현할 정도예요. 비유하자면 KTX를 탔는데 출발했는지도 모르게 스르륵 속도가 붙어서 어느새 시속 300km에 도달하는 느낌? 급출발 급정거가 없으니까 당연히 멀미, 즉 부작용이 없는 거죠. 이게 바로 펩트론 기술의 초격차입니다. 자, 이렇게 아름다운 초격차 기술을 손에 쥔 펩트론이 과연 어디를 겨누고 있을까요? 네, 바로 지금 이 순간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의약품 시장으로 성장하고 있는 GLP-1 시장입니다. 이 시장의 판을 완전히 바꾸려고 하고 있죠. 200조 원. 네, 잘못 들으신 게 아닙니다. 2030년쯤 되면 비만이랑 당뇨 치료제, 즉 GLP-1 시장이 이 정도 규모가 될 거라고 해요. 이건 그냥 큰 시장이 아니라 제약 역사상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괴물 같은 시장이 열리는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시장에서 스마트 대포는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 맞던 주사를 한 달에 한 번 맞게 해주는 편의성? 물론 그것도 좋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부작용을 확 줄여서 약을 포기하는 사람들을 막아주고 6개월 걸려서 올리던 약효를 한 달 만에 최대로 끌어올려줍니다. 심지어 제약사 입장에서는 한 달에 주사기 4개 만들 걸 1개만 만들면 되니 원가까지 절감되죠. 이건 환자도 좋고 의사도 좋고 제약사는 더 좋은 모두가 윈윈하는 기술인 셈입니다. 이렇게 혁신적인 기술을 시장의 절대 강자가 가만히 놔둘 리가 없겠죠. 비만 치료제 시장의 양대 산맥 중 하나인 일라이 릴리가 펩트트론에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정말 한편의 드라마 같은 아슬아슬한 파트너십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처음엔 모든 게 순조로워 보였어요.
두 회사가 손잡고 기술 평가에 들어갔죠. 그런데 2024년 중반에 갑자기 일라이 릴리가 펩트론의 경쟁사인 카무루스라는 회사와 덜컥 계약을 발표해버립니다. 이 소식에 시장은 완전히 패닉에 빠졌고 펩트론 주가는 그야말로 폭락했죠. 투자자들은 이거 혹시 릴리한테 뒤통수 맞은 거 아니냐며 엄청난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시장의 분석은 좀 달라졌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카무루스 계약은 일종의 보험, 즉 플랜 B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 약물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여주는 데이터, 이른바 PK 데이터를 까보면 초기 과다 방출 문제가 없는 펩트론 기술이 여전히 압도적으로 좋거든요. 그러니까 릴리가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고 일부러 경쟁사 카드를 하나 마련했을 뿐 최고의 선택지인 플랜 A는 여전히 펩트론이라는 분석이 아주 지배적입니다. 자, 그럼 이 복잡한 상황을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보죠. 뜬구름 잡는 희망회로 말고요. 우리가 마주한 명확한 기회는 무엇이고 또 감수해야 할 현실적인 리스크는 무엇인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이게 바로 사람들이 펩트론을 제2의 알테오젠이라고 부르는 이유를 한눈에 보여줍니다. 구조적으로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닮아있지 않나요? 대체 불가능한 플랫폼 기술, 초대형 블록버스터 약물, 그리고 글로벌 빅파마 파트너. 성공 공식의 퍼즐 조각이 거의 완벽하게 들어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목표 시장의 크기예요. 펩트론이 뛰어든 GLP-1 시장은요, 알테오젠의 무대였던 키트루다 시장보다 최소 3배, 많게는 5배 이상 더 큽니다. 잠재력의 스케일 자체가 다른 거죠. 물론 장밋빛 미래만 있는 건 아닙니다. 리스크도 분명히 존재하죠. 일단 주가가 이미 많이 올라서 기대감이 잔뜩 끼어 있다는 점, 그리고 계약이 혹시라도 늦어지거나 최악의 경우 불발될 아주 작은 가능성도 열어두어야 합니다. 또 계약이 잘 되더라도 뉴스에 팔지 않은 단기 투자자들 때문에 주가가 잠시 출렁일 수 있고요. 나중에 전 세계에 팔 약을 만들어내는 대규모 생산 문제도 결코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한마디로 이제는 정말 계약, 그 한타 싸움 남았다. 마치 게임에서 마지막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전주처럼 펩트론의 운명은 이제 곧 발표될 일라이 릴리와의 계약이라는 단 한 번의 싸움에 모든 게 걸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연 펩트론은 이 중요한 싸움에서 승리해서 킹테우젠의 왕좌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까요? 전 세계 투자자들의 눈과 귀가 바로 이 빅매치에 쏠려 있습니다.